안녕하세요. 융의 창 채널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의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기도 하고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미워하고 또 미워해도 그 사람의 기억은 마치 낡은 테이프처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그 사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그를 잊고 싶을 뿐인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를 충분히 미워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아직 그에게 미련이 남아서 그런가? 혹은 나는 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걸 거야. 우리는 흔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단순한 미련이나 미숙함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를 잊는 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 우리가 늘 융의 창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무의식의 세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집착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그림자, 페르소나, 그리고 무의식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잊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융의 창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함께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억압하고 싶은 우리의 어두운 면, 칼 융은 이것을 파란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깊은 무의식 속에 가두어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강해져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히죠. 마치 낡은 집의 다락방에 켜켜이 쌓아둔 먼지처럼 우리가 치우지 않을수록 그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늘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당신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나는 사실 이렇게 나약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때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집착은 단순히 그가 당신에게 준 상처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외부로 끌어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거울처럼 당신이 외면해왔던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안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를 잊는 것은 곧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이 되니까요. 이것은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윤근 그림자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안에는 우리가 억눌러 왔던 창조성 활력, 그리고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의 그림자를 만나고 싶다는 무의식의 간절한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고 있는 가면, 페르소나가 어떻게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친절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하고 밝은 사람으로, 융은 이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 페소나, 할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이 너무 단단해지면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이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늘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은 그 사람이 준 상처뿐만 아니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가면이 깨져버린 충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깨져버린 페르소나를 다시 되찾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특정한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의 페르소나를 깨뜨림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면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집착은 어쩌면 그 용기를 내기 위한 무의식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어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만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상처를 받지? 분명히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전의 관계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특히 개인 무의식, Personal Unconscious, 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욕망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영화를 계속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재현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낡은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이번에는 나를 버리지 말아줘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아이가 이 사람을 통해 상처를 극복해야 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경험인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무의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로 끌어와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오해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상처가 골마 터져 통증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정작 그 상처의 근원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부의 대상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복 패턴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제 중 하나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 생각, 바람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면을 그 사람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오직 그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그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엄마가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고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이제 나를 책임져 라고 무의식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착각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아직 그 사람에게 투사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에게서 미안해 라는 사과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괜찮아, 너는 소중해 라는 위로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우리의 감정을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투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융의 심리학적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자, 페르소나, 무의식, 그리고 투사.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융의 심리학에서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가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괜찮아 잊어버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향해 있던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그림자를 만나는 용기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약한 모습, 이기적인 욕망, 수많은 상처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진 페르소나를 다시 짜맞추려 애쓰는 대신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를 치유해줘라고 투사하는 대신 이제 내가 나를 치유할게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상처와 집착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운명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그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온전한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 즉 당신 자신을 되찾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당신은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당신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기억을 통해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를 보고 깨진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몸에 남은 흉터처럼 마음속에도 흉터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치 텅 빈 손으로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쥐려 해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모래 한 줌이 아니라 힘을 줘서 아픈 당신의 손바닥뿐입니다. 이제 그 손을 활짝 펴세요. 당신의 손바닥 위에 모래는 없지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융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